안녕하세요. 동작구 공부멘토 김충만 원장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수능 6개월 전부터 이제 수능 당일 그리고 그 이후까지 꼭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주의 깊게 보시고 꼭 체크해야 될 것들 체크하시면 수능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6개월 로드맵. 네, 목차로는 이제 6개월 전부터 수능 당일까지 계획을 한번 짚어볼 예정이고, 과목별 두 번째, 과목별 예열 지문 준비, 세 번째, 과목별 풀이 순서, 그리고 수능 그 이후에 어떤 것들을 꼭 해야 되는지 체크리스트를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먼저 이거는 이제 제가 관리하는 고3 학생의 계획인데요. 네, 이렇게 로드맵을 가지고 해야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계획이 없으면은 이제 많이 흔들리고 그날그날 해야 될 것들이 변동사항이 많다 보니까 원하는 어떤 결과를 얻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수능 6개월 전부터 수능 100일 전까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짚어보면은 과목별 개념 모두 완벽히 끝내기. 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매일 경우에 언매 선택자일 경우에는 개념을 다 끝내놔야겠죠. 그리고 문학 같은 경우에는 EBS 연계 문학작품 연대별 혹은 장르별로 좀 정리를 해놓는 게 중요합니다. 비문학 취약단원의 경우 개념 정리를 해서 이제 개념 어떤 배경 지식을 쌓아놓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 수원수투 선택과목 개념 유형까지 마스터를 해놓고 이제 그 이후에 할 것들이 있죠. 영어 같은 경우에는 수능 100일 전까지 듣기 그리고 제목 주제 내용 일치 28번까지의 문제는 틀리지 않도록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고, 영어 단어는 이제 수능 수준의 단어를 많이 외워놓는 게 중요합니다. 탐구 같은 경우에도 개념 유형까지 좀 마스터를 해놓는 게 좋겠죠. 수능 100일 전부터 수능 한 달 전까지 과목별 파악된 부족한 부분 엔제 킬러 집중 공략. 여전히 실력을 좀 확장하고 높일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국어 같은 경우에 비문학, 문학 부족한 부분에 집중하고, 수학도 4점 킬러에 집중하고, 영어는 취약 유형 문제풀이에 집중할 수 있고요. 탐구 같은 경우엔 취약 단원에 집중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설 모의고사를 통해 다양한 문제 경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죠. 너무 이제 사설만 풀다 보면은 기출문제에 대한 감을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주 1회 정도는 실시하여 기출의 감을 잃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능 한 달 전부터 수능 일주일 전까지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새로운 문제보다는 이제 틀렸던 문제 위주로 점검 위주의 공부를 진행하는 게 중요하고요. 수능 시간표에 맞춰서 실전 보고 풀어보기, 취약 과목만 그 해당 시간에 맞춰 풀기도 추천을 합니다. 풀모의고사가 너무 체력적으로 버겁다면 취약 과목을 그 수능에서 그 보는 시간에 맞춰서 풀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마킹도 꼭 같이 시간에 넣어서 풀어야 시간을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쉬는 시간 계획하기. 수능 중간중간마다 쉬는 시간이 꽤 길죠. 어떻게 어떤 레파토리로 그 쉬는 시간을 활용할지도 한번 준비하고 또 예열지문 같은 것도 만들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실전 모고에서 자주 하는 실수 기록하고 매일 아침 저녁에 읽고 되뇌이기, 이것도 중요하겠죠. 수능 일주일 전, 수능 하루 전까지 정말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시험 전날 평소와 같은 루틴 유지하기. 일주일 동안은 정말 똑같은 루틴을 계속 차질 없이 유지해보는 게 중요하고요. 평가원 6모, 9모 수능 기출 위주로 틀렸던 문제들을 분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계가 되고 또 기출의 경향 파악을 가장 할 수 있는 게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분석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컨디션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생활 습관도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능 당일 과목별 예열 문제 준비, 쉬는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예열 문제들, 워밍업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 지문들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능 당일 긍정의 시뮬레이션 최소 10회 돌려보기. 그날 일어날 일을 여러 번 이제 미리 그려보고 시뮬레이션 해보는 게 상당히 현실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아요. 그래서 긍정의 아주 좋은 그림의 시뮬레이션을 많이 해보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국어 예열 지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일단 예열 지문, 문학 같은 경우에는 긴 글의 고전소설 한 지문을 추천드립니다. 짧은 글보다는 긴 글이 머리를 워밍업하기 좋습니다. 또 EBS와 연계된 지문을 추천해서 만약에 나오게 되면은 너무 땡큐죠.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인문 파트 한 지문 추천드리는데요. 과학기술 풀다가 멘탈이 나갈 수도 있으니 익숙한 파트를 추천합니다. 국어 문제풀이 순서 같은 경우에는 풀이 순서가 정해진 건 없습니다. 절대적인 건 없어요. 하지만 아는 거, 쉬운 거, 잘하는 거 위주로 먼저 푸는 거는 국룰인 것 같아요. 네. 본인만의 시간 계획, 어떤 순서로 풀지 반드시 미리 정해놓고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보편적인 예시로는 선택, 화작이든지 엄매든지 먼저 20분 풀고 문학 20분, 비문학 40분 이런 식으로 시간까지 정해서 시계를 보면서 시간 관리를 하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문학 같은 경우에는 고전시,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소설 긴 거, 어려운 거를 뒤에 푸는 게 법칙이겠죠. 비문학도 잘하는 분야부터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학 예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풀이 시간 10분, 채점 오답 10분, 자기긍정 10분 이렇게 좀 구성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난이도는 너무 높지 않게 3점짜리 위주로 추천을 드리고 EBS 연계 수특 수완에서 문제를 뽑아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적은 실수를 줄이고 긴장감 유지 그리고 자신감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학 풀이 순서 같은 경우에는 풀이가 바로 안 떠오르는 문제는 넘어가되 난이도를 꼭 표시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처음에 풀다가 쉬운 거는 넘어가고 시간 있으면 풀 수 있는데 좀 꼬여있는 문제다 그러면은 세모를 치고 시간 있어도 못 풀 것 같고 방법이 안 떠오르는 문제면은 별표를 치고 킬러 신유형이라고 봐야겠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약 단어는 맨 마지막에 하는 거. 영어 예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주제와 제목, 지문 딱 한 문제씩 EBS 연계 지문 추천드리고 수특 수완 문제를 직접 풀어보고 답을 맞추고 감을 살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영어 문제풀이 순서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다면 듣기 안 틀린다는 가정하에 듣기 나올 때 이제 1, 5번 듣기 나올 때 23, 24, 41, 42 풀기 6에서 12번 나올 때 21, 22, 25, 26 풀기 13에서 17번 나올 때 18번, 19번, 20번 풀기 주제, 제목, 내용 일치 위주로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시험지가 있으면은 반을 접어가지고 빠르게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고요. 아예 가운데 있는 종이 자체를 빼서 듣기 하면서 옆에 놔두고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수능 그 이후인데요. 가채점 결과 확인하는 거 중요하죠. 가채점표를 활용하시고 근데 수능 감독관에 따라 사용 불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채점표를 감독관에게 허락을 받고 수험표 뒤에 붙여서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허용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가채점표 빠르게 수험표 뒤에다 선을 긋고 답을 적기 수험표 뒤에다가 그려서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가채점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가채점을 하는 이유는 정시 지원선 라인을 잡기 위한 거고 두 번째는 수능 최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수능 이후에 이제 정시를 어떻게 할지 수시도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하기 위함이니까 꼭 필요합니다. 수능 이후에 면접, 논술고사 일정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들어갈 대학, 학과 커리큘럼, 학점, 프로그램 등 조사하는 것도 이후에 이제 대학 들어갈 때 상당히 좀 도움이 많이 되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제 수능 6개월 전부터 수능 당일 그 이후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의 수험 생활이 수험 기간 동안 정말 성공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